안녕하세요. 도하들 아빠입니다. 투자가 참 쉽지 않아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이런 게 참 어려운데요. 저도 하락장에 나타나서 가격 오를 겁니다. 그리고 뭐 상승장이 올 거고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만큼 하락장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멘탈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알아서 이럴 때 좀 글도 많이 쓰고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도 도대체 언제 오르냐 기다릴 수는 있는데 좀 시기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제가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맞춰본 이런 조각 퍼즐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기나 근거들을 이제 영상 후반부에서 도대체 언제 오를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펀더멘탈이나 정황상으로는 코인 시장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가격이 지금 좀 안 가고 있을 뿐인데 여러 상황들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좀 주춤하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보건소 직원이나 병원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하고 점심도 못 드시고 일할 때는 가만히 계셨던 분, 여기 치과분들, 한의원 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돈이 되는 줄 알아버렸어요. 매출 하루에 한 2천만 원 버는지를 알아버리시고, 왜냐하면 건당 한 5만 6천 원 하는데, 우리는 뭐 한 5천 원 냈었죠. 병원 가시면. 뭐 물론 이제 90% 이상은 건보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뭐 여기 돈이 떨어지든 말든 병원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치과에서도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 치과에서 무슨 항원 검사를 합니까? 참. 그리고 한의원은 이미 무허가 검사를 뭐 시작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음, 씁쓸한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코인 시장에도 똑같은 경우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말씀드렸지만은 그 17년도, 18년도 겪으면서 박상기의 난, 뭐 김동연, 은성수, 이주열 그 수없는 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계실 때는 다 도망갔죠. 기업은행, 신한은행, 뭐 농협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 자체가 2년 넘게 막혀 있고 그럴 땐 도망가셨다가 이제는 업비트가 돈을 많이 버니까 니네가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싶다 이러면서 디파이, NFT, 뭐 거래소, 뭐 메타버스 다 하게 해달라 이제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물론 뭐 좋게 해석하면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오는 거긴 하지만 그 힘들 때 이분은 그나마 살아남았었지. 뭐 벤처기업들 뭐 스타트업 다 쓰러졌는데 이제서야 뭐 꿀만 빨려고 오신다는 게 참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또 낫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 코인 시장을 안 좋게 보셨던 정권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어, 지금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전자금융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기존에 있던 법과 그런 규제 기관으로는 이렇게 받아낼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규제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실제로도 많이 다르고 성향도 틀리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뭐 법적 판례가 없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관들이 니네도 뭐 증권 아니냐. 우리가 다 규제하겠다.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하고 거래소도 규제하고 계속 이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규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 CEO도 점잖으신 분인데도 SEC 아닌 새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감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맨날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실제로는 뭐 코인이 사기다, 투기다, 범죄 수단이다, 돈 세탁이다 얘기를 하니까 맨날 폭락만 오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웹3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이제 점잖하게 비난을 간접적으로 장펑차오 CEO가 하신 거죠. 이분이 아까 그 뭐 범죄다, 투기다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올해 3월 말에 암호화폐가 건전한 혁신일 수도 있다 그러고 뭐 러시아가 지금 전쟁 때문에 뭐 코인을 규제를 이제 회피하는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뭐 쓰는 정황이 안 보인다. 뭐 묻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분은 뭐 예전에도 뭐 시티은행이랑 뭐 시타델 헤지펀드한테 크게 한 80억 정도 수업을 받았지만 수업 강의료를 지금도 나는 배고프다. 아직도 로비를 받고 싶고 조금은 받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SEC, 뭐 CFTC, 뭐 재무부, 뭐 이런 분들은 기존에도 그랬었고 새로 오신 이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도 어, 은행 CEO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코인 관련 니네 하고 있는 거 다 나한테 보고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도 로비하고 싶다. 나도 규제하고 싶다. 로비 받고 싶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돈이 되니까 이렇게 다들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다들 로비 받고 싶고 정부는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기업은 이런 기업은 돈을 더 벌 수 있고 뭐 고객들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왜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나 정황상 매우 좋은 흐름이어서 제가 여러 이런 기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1위 기관들인데요. 이 기사는 예전 글에서 한번 언급을 해서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모두 세계 1위 기관들이에요. 세계 1위 투자은행, 세계 1위 헤지펀드, 세계 1위 자산관리사, 에셋 매니저인데요. 이들이 다 암호화폐 옵션 거래를 최초로 시작하고 디지털 자산 펀드를 투자하고 플래닝 투 뭐 트레이딩 뭐 서비스 검토하고 있을까요? 이미 다 진행해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락은 기관들 수요가 없다. 그리고 여긴 없지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사기고 여기 투자하면 난 해고시킬 거다. 골드만삭스 역시 닷컴 버블, 튤립 버블이다. 여기 이분은 최근에야 돌에 섰지만은 뭐 역시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실질적 통화가 될 수 없고 규제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망할 거다. 악담을 다 하셨던 분들인데 왜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 말고도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신 분들이. 왜 이렇게 행동은 다르게 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다. 장기 투자자들 힘든 건 알겠고, 그럼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여러 증거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트레이더들이 딱 두 명 있어요. 여기 브라이언 김, 월가 30년 베테랑의 브라이언 김과 저스틴 베넷 딱 두 명 계신데요. 이분은 엘리어 파동 전문가로서 이 1파, 2파,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5파가 한 뭐 조이너 트라이앵글 형태로 끝난 다음에 한 6월, 7월쯤에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물론 전제 조건은 29,000 뭐 한 400불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이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오파의 끝은 이제 한 11만 불에서 비트코인 한 14만 불까지 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과거에도 조금 틀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틀리면 사과도 하시고 내가 잘못 봤다 하면서 또 얘기를 자신 있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한 7월쯤 무슨 뉴스가 터져 나올지 모르지만 이분도 모르시고 그때쯤에 엘리어 파동이 이제 큰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7월 이 더울 때쯤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근거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뭐 더 유명하신 분이죠. 그레이스케일이 마이클 소넨샤인 대표가 현물 ETF의 최종 결정일을 7월이라고 거의 못을 박았습니다.
7월 6일까지 결정을 내릴 거고, 이거 실패하면 나 소송할 거다, SEC에게. 뭐 올인이다. 그리고 뭐 이 관련 뭐 캠페인도 엄청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선물은 ETF가 되는데 현물은 왜 안 되냐? 이거 흥미롭다,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월쯤에 이게 안 된다 만약 그러면 난 올인해서 소송까지 할 거다. 그래서 7월 즈음이 아닐까, 큰 상승의 시기가. 이렇게 제가 한번 또 근거로 가져와 봤고요. 어, 또 하나의 근거는 예전에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막 끝난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였고, 두 번째가 텍사스에서 있는 컨센서스 2022라는 행사입니다. 6월 9일에서 10일, 제가 생각하는 불장의 약간 앞부분에 우연하게 또 배치가 됐는데, 이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행사도 물론 좋은 행사긴 했는데, 이번에는 엘살바도르 뭐 부켈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못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도 이 마이애미 행사는 워밍업이었다. 그리고 컨센서스 2022는 이제 헤드라이너가 될 거고, 큰 행사들이, 큰 호재들이 터질 거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뭐 코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는 행사입니다. 뭐 투자, 금융, 문화, 오락 전 분야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FTX의 뭐 뽀글머리 대표님 샘, 그리고 타임지 회장님, 마이크로소프트, 서클, 비자, 뭐 마이크로, 노버그라츠, 뭐 돈나무 언니, 코인 대표들 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7월쯤에도 그 힘든 뭐 부처의 빔 겪고 힘든 저점에서도 머스크가 이런 행사에 나오면서 극적으로 하락장을 반전시킨 또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쯤이 또 불장의 초입으로서 뭔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행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첫 비트코인 인버스 ETF가 6월쯤 상장이 될까 하는 기사예요. 네, 물론 100%는 없지만 일단 월가에서는 이번 상장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1.25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수가 들어간 레버리지나 이런 거는 SEC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1배짜리 ETF가 선물로, 비록 선물이지만 허가가 됐으니까 1배짜리 그 인버스가 허락이 안 될 이유는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고, 6월께 상장이 되는 거는 어 거의 뭐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17년 12월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큰 상승장 때 CME 뭐 거래소 여러 곳에서 어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으로 들어온다고, 도입된다고 기사가 떴을 때 이제 저 같은 개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뭐 환호하면서 아 이제 제도권이다, 합법이다 하면서 코인의 그 선물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때 당시 고수들은 다 현금화하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해서 시장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인버스, 이 숏, 이 공매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승장에 오히려 뭐 중간쯤에는 인버스 ETF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하락장 때 기관들이나 개미들이 마음 놓고 이제 숏을 걸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위험한 거라고 전 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현물 ETF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불장에 크게 왔다가 이제 하락할 때쯤에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SEC 마음이고, 리플 소송이야 좀 명확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SEC가 그냥 연기를 시킬 수 있고 좀 권한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오히려 이런 게 터지면서 아 우리는 이 기대했는데 이거 왜 떨어지고 있지?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 때 현물 ETF가 나오는 시나리오, 그리고 상승장 땐 인버스가 나오는 시나리오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금도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펀더멘탈이나 정황상의 좋은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조금은 부담이 됐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 퍼즐을 맞추면서 그래도 한 여름 더워질 때는 조금 상승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